편측성 난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나요? 그쵸. 편측성 난청은 사실 인제 후천적이라는 가정하에 인제 갑자기 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의료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메니에르병도 그렇고 뭐 수술이 필요한 이런 이과적 질병들도 그렇고 이게 인제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근데 요즘은 병원 가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쵸.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는데 근데 가서 치료받고 다 했지만 인제 만약에 그래도 편측성 난청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됐다면 그러면 그다음은 또 저희가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요렇게 크게 봤을 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제 크로스 보청기, 골전도, 인공아우 해서 인제 3가지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앞에 보이는 이 크로스나 골전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제 인공와우는 이동이 아니라 직접 자극을 하는데 이제 자극하는 위치가 밖이 아니라 완전히 뇌로 뚫어버리는 뇌가 네. 아니라 네. 이 뇌로 네. 안쪽 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쪼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쪼끔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제 크로스 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남자분 보시면 표정이 상당히 좀 불편하시죠? 네. 그냥 네.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신데요. 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여자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 청력이 굉장히 나쁜 귀라면 이 방향에서 말하는 소리가 쪼끔 어려울 거예요. 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쉽습니다. 이쪽 청력이 나쁜 쪽 인제 이 소녀가 말하는 이쪽 귀에다가 크로스 송신기를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리를 반대쪽으로 인제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전달을 정상귀로 얘가 송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좋은 쪽에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쪽에는 크로스 송신기를 착용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장점으로는 사실 그동안은 잘 들리는 쪽으로만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들리는 쪽의 소리 이 건청을 사용해서 안 들리는 쪽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지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70dB 이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귀에서 일반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면 출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높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피드백 저희 되게 걱정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네. 물론 저희는 부스트 울트라가 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제 감안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송신기 쓰시면은 별도의 그런 증폭 피드백 걱정 없이 그냥 소리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안해지고 또 수술이 필요가 없고요. 네. 고런 것들이 인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건 한쪽은 뭐 건청이고 한쪽만 이제 편측성 난청일 경우에는 네네. 이제 이렇게 크로스 솔루션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한쪽 더 좋은 쪽 귀에도 난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권청이면은 또 좋은데 난청일 때 또 방법이 있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라는 것은 한쪽에는 송신기, 한쪽에는 요렇게 인제 근데 이 물음표 요거 뭐죠? 이거 시크릿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 PPT 오류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크로스 송신기를 소리를 요렇게 보청기 쪽으로 이쪽은 보청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청이니까 보청기가 역할 자체가 그냥 크로스 소리 청취용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난청이 있을 때는 요렇게 여기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증폭까지 해 주게 됩니다. 플러스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청기에 맞춰서 증폭도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소리도 전달받아서 전달해서 청취한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나눠서 크로스와 바이크로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로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골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전도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전달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보청기는 이제 소리로 어쿠스틱 사운드를 전달하는데 얘도 어쿠스틱 사운드를 전달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전달 방식이 쪼끔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의 이동, 위치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서 이제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검사할 때 골진동체로 유양돌개에다가 부착하고 검사하는 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음성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에. 세상 부잡한 방금 핸들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음성이나 혼합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우스 죄송해요. 전음성이나 혼합성 난청이 이제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양이나 이런 형태 변화 때문에 이게 착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려운 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웨이 형태나 아니면 뭐 중이염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조금 이 예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네요. 네. 있고요. 여기서 웨이도는 완전히 폐쇄된 거를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완전 뭐 기형이 안쪽에도 있고 뭐 바깥쪽도 그렇고 다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두개골을 통해서 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그쵸.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제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게 조금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이거 근데 중이염 이건 네, 사진이죠. 염증 때문에 이제 그렇죠. 되게 네.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이거 염증을 지금 보고 계신데, 요럴 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골전도 보청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유양돌기 쪽에다가 맞춰서 조금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드판 형식으로 또 이렇게 걸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 좁은 면적에다가 이 진동, 에너지를 전달을 하려면 이게 만약에 좁으면 어떨까요? 진동이, 압력이 더 세야지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약해도 느낄 수 있을지? 세야죠. 그렇죠. 세야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동 면적이 커봐야 사실은 뭐 골진동체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효율적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네. 압력이 너무 셀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식형 또 골전도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는 좀 이제 특성이 티타늄 나사로도 이식을 하더라고요. 네. 두개골에. 아예 부착을, 수술을 통해서 부착을 해버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골전도 보청기의 단점을 조금 제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피부 압력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피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수술로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인공화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골전도 보청기는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화호입니다. 네. 인공화호는 혹시 뭐 어느 정도로 혹시 좀, 뭐 어떤가요? 인공화호는 소리 신호가 똑같은 소리를 듣나요? 아니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다르게 뇌로 직접적인 전기 신호를 보내준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는 소리를 뭔가 전달을 해주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뇌에 직접 자극을 해버리는 방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천성 난청 아동인 경우에 이 이제 인공화호를 일찍부터 착용을 하면 이게 언어 발달이 그러니까 저희 건청인들과 비슷하게 발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효과가 좋다고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또 양이 착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화호 수술이,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만 1세 미만, 12개월 미만이어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인공화호로 통한 재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 구조를 조금 더 너무 많은 것인가 하지만, 사실 그래도 요런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보청기나 골전도는 그냥 착용하면 끝나는데, 인공화호는 이게 안에다가 수술을 통해서 요렇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내부 구조물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또 이렇게 스피치 프로세서, 이 보청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마이크도 2개가 있고 방향성 기능까지도 하는 이 스피치 프로세서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써야 되는데, 이 스피치 프로세서를 이제 저희가 포함한 이 제품들을 이제 외부 장치라고 하고, 크게는 이제 외부와 내부로 이렇게 장치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앞에서 보셨던 보청기나 뭐 크로스는 진짜 간단하네요. 그렇죠. 단촐해 보일 정도로 사실은 이제 네. 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스피치 프로세서는 귀에다 걸어서 소리를 지붕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전달하는 경로가 요렇게 마그넷을 통해서 코일이 들어있대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코일을 통해서 안에 있는 리시버에서 또 소리를 받아들여서 얘네들이 요렇게 달팽이관 안에 있는 전극으로 직접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인공화우는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외부에도 장치를 또 착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이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해서 또 전기 신호 형태로 들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인공화우 수술을 하시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좀 많이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 소리 같은 경우에 이걸 소리를 듣는 실험을 진행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네. The sun is finally shining. The sun is finally shining. No. 네, 네, 아니라고 하네요. 간혹. 네, 지금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소녀가 사실 한쪽은 건청이고 한쪽은 이제 그 편측성 난청이 심해서 인공화우를 수술을 받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재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화우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건청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소리를 정상적인 소리를 들려주고, 이거 여기서 들었을 때는 어떤 거랑 제일 비슷해? 라고 이제 변조된 소리를 가지고 계속 이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리 반응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소녀가 근데 진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Like, can you hear that? Yeah. The sun is finally shining. The sun So- is finally shining. Like, it's kind of like white noise in the back, a little bit.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좀 뒤쪽에 화이트 노이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약간 전문가 수준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 친구도 반응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걸 듣고 계속해서 이제 맞춰가거든요. 이게 영상의 마지막쯤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소리를 찾습니다. 네. We try one more. More. Like, Yeah. did that sound closer, you think? Yeah. Okay. The sun is finally That's it. shining. Wow. 한번 들어볼까요? Finally That's it. shining. Wow. 좀 어떠세요? 소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확실히 건성인 귀로 듣는 거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는 좀 하네요. 먹먹하죠. 네. 이게 이제 인공화우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말소리는 되게 좀 생각보다 잘 들렸다라는 반응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인공화우를 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리의 높낮이, 이 피치를 느끼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소리 진폭이나 이런 것들 주파수 반응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잘 들리지만 이제 피치 부분을 좀 놓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노래를 듣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화우까지 이렇게 이제 내용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크로스랑 수술적인 이런 이식 장치 중에 그럼 어떻게 좀 고를 수 있을까를 보면은, 방법이나 장단점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작은 비이식형으로 하는 게 당연히 그쵸. 조금 더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해보고, 만약에 이걸로 했는데, 이것보다 난 좀 더 원해. 난 좀 더 원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수술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비교해보는 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 골전도, 그리고 인공화우까지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수술은 뭐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골전도는 뭐 비수술, 수술 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소리 자극 특성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나 골전도에서는 어찌됐든 어쿠스틱 사운드를 듣는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음향적인 특성 그대로 듣는다. 이제 전달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근데 이제 와우로 가면 달라집니다. 전기 자극 신호로 듣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특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공화우나 또 골전도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또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장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센터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편측성 고객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크로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크로스가 장점이
어떤 게 이제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해본다면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인공화호는 2천만 원 이상 약간 그쵸. 후덜덜덜 네, 하니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 사실 크로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청기처럼 뭐 이제 프로세싱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청기 좀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기본 기능들을 가지면서 소리를 또 송신을 해주기 때문에 보면은 요거에다가 보청기 하나 정도만 이렇게 딱 포함되는 거 하면은 되기 때문에 뭐 골전도도 하고 나서 수술하고 또 어찌됐든 또 회복하는데 병원비를 소비를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이 훨씬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쵸, 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인공화호를 보면은 양이가 70dB 이상일 때, 양이일 때만 되지 또 편측성일 때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청기는 뭐 이제 크로스뿐만이 아니라 뭐 보청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한쪽만 뭐 난청이어도 5년에 한 번씩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크로스 나쁘지 않은 이런 손질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